네, 다청다감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마음의 고통을 들려주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1등 콜라겐 뉴트리 에버콜라겐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에버콜라겐 타임 퓨처.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런 우울증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인생에 한 3번 정도를 크게 봤어요. 근데 그 결론이 다 그분은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제가 전공이 들어왔을 때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온 거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 15층에서 추락을 해갖고 근데 저는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이게 산부인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산모니까 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기를 꺼내서 따로 묻어야 된대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 1년차 때 제가 그 충격으로 이 산부인과를 해야 되나라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거는 진짜 나는 처음 듣는 제왕절개 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엄마가 프리랜서였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응. 근데 이 엄마는 완전 워커홀릭이었어. 프리랜서인데 너무 인정받고 너무 바쁘게 살았던.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결혼까지는 좋은데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 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항상 일에 대한 걱정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게 걱정이 되는데 프리랜서니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쉬는 동안에 이게 뚝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제 그런 일이 끊길 것에 대한 이제 약간 위기감은 있었지만 엄마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탁 놓고 이제 이러고 보니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뭐가?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이 끊겼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이것도 실화인가요? 응. 무사로. 애기 이제 잠들고 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애기가 잠들고 나면 조용하잖아요. 혼자 있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마시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서 막 애기는 깼는데 그동안에 마셨으니까 취했으니까 떨어뜨릴 뻔하기도 하고 맞아. 막 그 느낌이. 실수를 하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일에 열심히 몰두를 하면서 또 남자들은 그 의무감이라는 게 생긴다면서요.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왜요? 책임 없는 남자예요? 선배님 그렇게 책임 없는 남자예요? 그냥 좀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식소리 불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이제 더 바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엄마는 아기 놓고서 아기 옆에 두고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내가 빨리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길어지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또 일이 쉽게 안 잡히는 거야. 이게 힘들어지고 이제 아기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이 그러니까 떨어져. 이제 이 모든 화살이 아이한테 아이한테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막 억지 그러니까 안 애한테 먹겠다는 소리 애를 막 지르고 이제 막 던지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돼요. 옷이 어디 애기가 좀 더러워지면 옷 더러워졌다고 막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제 보다가 애 좀 잘 봐라, 애를 좀 잘 키워라. 이게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 하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나 혼자 애 낳냐? 그렇지. 나 혼자 애 낳았어? 둘이 같이 낳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점점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 와중에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 이제 5살쯤이 됐는데 이 아이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엄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엄마 아빠는 항상 부딪히고 엄마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나쁘게 대하고 구박을 해도 이게 인이백인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이제 이게 반응이 이제 무뎌지고 원래는 일찌감치 기저귀를 뗐대요. 근데
얘가 다시 아까 퇴행. 네. 예. 그러면서 아무 데서나 그냥 쉬해버리고.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제 TV에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소아 우울증에 대한 그날이 이제 주제였대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케이스로 나온 아이의 표정이 지금 내 아이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아. 무표정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덤덤하고 아이의 그 발랄함이 없는 얼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부터 나만 희생했고 내 인생의 모든 좋았던 것들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이대로 가서는 우리 셋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와 셋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네요. 마음 아픈 얘기는 마음 아프죠. 네. 근데 이게 참 근데 이거를 진짜 참 애매해요. 이게 셋 다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 너무 안 됐고 참. 근데 이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뻥 하고 터져야 이 모든 게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냐는 거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저는 임신 때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뭐 요즘 맞벌이 하겠다. 내가 다음번에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업무 능력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그치. 경제적인 거 내 자리가 남아 있을까? 남아 있을까? 이거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심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갖는 거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가 딱 누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왜? 애를 보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봐요. 때 되면 젖 먹여야 되죠. 그다음에 씻겨야 되죠. 기저귀 갈아야 되죠. 애는 점점 무겁죠. 그리고 할 줄도 모르는데 계속 울죠. 그리고 잤으면 좋겠는데 자고 돌아서면은 울지.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얘는 안 자. 그러니까 막 몸도 힘들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터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나보고 애를 낳으라고 시킨 사람은 없거든. 근데 전에는 꿈꾸는 건 그렇잖아요. 막 천사 같은 아기가 생겨서 막 내가 막 진짜 나도 우리 아기 막 이렇게. 근데 현실이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힘들어 죽겠는 거지. 엄마는 어쨌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아기가 삶의 목표야. 그래서 아기를 생각하고 태어나는 뭐 산후 우울증도 태어나서 아기의 모유 수유를 먹이는 순간 이미 끝나요. 다 없어져. 싹 없어지는데 아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일부는 남아갖고 지속이 돼갖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죠.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과거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산후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힘들고 이런 건 안타깝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안타까운 건 아니 저 지경이 됐는데 왜 치료를 안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치료받으라 먹으면 지난번에도 자꾸 치료받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애가 TV에 나오는 우울한 애랑 얼굴이 똑같은데 왜 그 아빠는 부인도 그렇고 뭐 애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애는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엄마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좋아질 그렇죠. 거거든요. 왜 병원을 안 데리고 왔을까? 저는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 봐. 옆에서 보면 사실 산후우울증은 아기도 있지만은 남편이 정말 잘 도와주면 정말 좋아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그러니까 돼요? 지지대가 되는 거죠. 심리적인 지지대가. 아까도 있지만 내가 이러려고 결혼하고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 애는 너와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라는 지지대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전까지는 산후우울증이 심리적인 거라고 봤어요. 네. 이제 내가 남편의 사랑이 애한테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맞아. 그거 자기한테 우리 안 교과서에 오고 있었어 그 얘기. 자기한테 안 오고. 저의 케이스로 미뤄봤을 때 남편의 애정이 애한테 갈까봐 걱정할 겨를도 없어요. 네,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몇 그래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는 얘 처녀 때 몸이 아니다. 그렇지. 내 몸이 망가졌다. 내가 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나. 소름 돋아.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이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가 이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산후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애가 딱 보면 와 우리 나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힘들어한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미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산후우울증의 원인을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렇게 안 달라졌어. 네. 아, 이것도 이제 쇠로의 문제다. 그렇죠. 뭐냐하면 아. 호르몬에 의한 회로의 회로의 문제. 아. 에스트로겐과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프로제스테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제스테론. 네. 애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태반은 프로제스테론 덩어리잖아요. 황체 호르몬 덩어리죠. 황체 호르몬 덩어리인데 아 프로제스테론이 그거구나. 황체 호르몬이구나.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네. 계속해서. 태반을 만들고 자궁을 크게 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그게 확 줄어드니까 출산을 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급격한 변화로. 네, 급격한 변화로 이 생리전 증후군 있잖아요. 네. 짜증 막 나고 우울증이랑 그것도 증상이 황체 호르몬이거든요. 그거 한 PES 뭐라더라? 네. PES 무슨 D인데? PSD. P- 너무 의학적인 얘기 그만. PMS. 아 그러니까. PMS. 뭐 맞아. PMS. 맞아. 그러니까 그 프로제스테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산후 게. 우울증이 아니,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생긴다 예, 그러는데 예, 예. 그거랑 비슷한 그 원리로 태반이 빠져나가면서 산모의 몸에서 아. 프로제스테론이 뚝 떨어지니까 우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훨씬 그래프가 크게 출렁이는 거잖아요. 엄청 크게 출렁이는 출산은 거죠. 생리와는 다르게. 임신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네, 우리 평소에 그건 크게 퍽퍽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회복할 때는 뭐 남편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프로제스테론 레벨을 올려줘라. 올려줘야 돼. 올려줘라. 그 방법이 뭐냐? 예. 모유수유. 모유수를 안 해. 모유수유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모유수유 안 하는 거. 그러네 안 하는 거. 오 마이 갓. 아, 그래야 원래 몸 여자 원래 평소의 몸으로 돌아가네. 모유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가 그 유지되는구나. 산모의 상태 거잖아요. 어? 애를 키워야 되는 젖먹이가 있다는 네, 거니까. 그래서 모유수를 끊으라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여자분들은 힘들겠다. 몸이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 할 게 있지만 이분은 또 일하고 엮여 있는 게 있었잖아요. 일에 대한 경단녀.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한 애정이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도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하게. 것에 대한 성취감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 네. 차이예요. 근데 특히 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완벽주의? 연기자도 그런 분들이 그쵸, 있어요. 예. 대사 각도 특시 하나 들리면 맞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못 견뎌.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엔진했다는 그 자체가. 근데 그런 분들이 연기를 잘합니까? 사람마다는 다 틀리겠지. 아니 사람마다는 다 틀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멘탈이 세잖아요. 나는 완벽해야 돼. 이게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성향이다. 훨씬 성향이 큰 거죠. 힘들 만한 그 건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게 기분이 이렇게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뚝 떨어지면은 내가 많이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크게 나타나냐면 짜증이 늘어나요. 짜증. 신경질적이 돼요. 또 하나는 쉽게 충동적이 됩니다. 충동 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막 쇼핑을 안 하던 쇼핑을 막 하는 막 경우도 있고 하고, 예. 쉽게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예. 애한테 막대하고 오른하게 속된 말로 뚜껑 열리는 거. 예. 쉽게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열리지 않으려는 갑자기 이유 안 없이 해야 돼. 그냥 그것도 심하게. 예. 산후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둘째를 가졌는데 이제 하나는 뱃속에 있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애한테? 큰애한테. 첫째한테. 뭐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밥을 흘려? 너 왜 이렇게 밥 안 먹는 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배 이렇게 불렀을 때 큰애가 처음에는 뭐 동생이야 동생 이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자꾸 붙어 있더라고요. 뭐 위기감을 느꼈는지 동생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배 위에다 애를 얹고 있었어요. 난 너를 진짜 사랑해. 근데 너도 얘를 사랑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힘은 있었어요. 좋아. 배 위에다 근데 고개를 또 얹어. 나는 앞뒤로 메고 다녔어. 아니 이게 딱 임신에 최적화돼 있네. 난 진짜야. 나는 그래서 임신 출산은 이게 교과서네. 사실 나한테는 진짜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고 저는 애 낳기 직전까지 저기 체험 삶의 현장 봉투 들어 유니콘 타고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엄마는 좀 병원을 갔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까 그 남편이 네. 자 병원을 데려갔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와줬어야 됐을까? 왜냐면은 지금 임신 출산으로 남편이? 어려움을 겪는 아내가 옆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섣불리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냥 나는 나. 괜히 도와준다는 게 얼찡거리지 마. 자기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너무 많아. 아, 그것도- 괜히 섣불리 도와준다 해요. 피곤하게 더 피곤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 아니 뭐 둘째 날 때.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 도와주지도 말아야 된다. 나 그런 얘기 결론이 있어. 뭐야? 나 둘째 날 때 너무 이제 진통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옆에 이제 진통할 때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절로 가. 아우 막 짜증나 죽겠는데 막 모든 게 다 막 날이 서 있는데 아 절로 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길래 문을 쓱 열고 나가는데 내가 어디가 이랬다는 거야. 난 기억도 안 나.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뗀지 알아요? 반을 걸쳐서 그 미닫이 문에 아, 반은 나가 나가지도 있고 못하고? 그래서 찾으면 들어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 아우 나 진짜. 진짜 어머님들의 그 고통은 참 진짜 오늘 또 대색이지만 와이프한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우리가 뭐 별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그럼요. 예. 맞나요?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런 상황들은 임신한 사람들이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느껴요. 네. 예. 그래서 사고 장애가 있고 이제 기분 장애가 네네. 있는데 이거는 약간 기분 장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서서히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이유로 네네.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럴 때 오늘은 적어도 내가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원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좀 견뎌보면 어느 정도 지금만큼 힘들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를 견디는 시간도 조금은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에 남편이 됐든 그쵸? 뭐 친구가 됐든 해서 좀 도와주는 손길이 그냥 가볍게 치부하기보다는 이때 내가 도와주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좋은 꿀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럼요. 지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함께 하신 분들께 우리가 꼭 외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도 딸랑딸랑. 딸랑딸랑.